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마 정말 기초 내용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혹시나 전문 투자자를 원하신다거나 전문적인 뭐 헤지 펀드,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다. 그러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매체들에서는 잘 접하지는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종목은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별 재미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알지?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재미없는 거. 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6월 월간 세미나입니다. 시장 국면별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전략입니다. 일단은 위험자산, 그 다음에 현금, 해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잘 못 보셨을 것 같아. 평생 투자에 도움이 될 거니까 쏙쏙 배워가십시오. 최수종 전문교육센터 홀로 트레이딩에 저는 노을 서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감기에 걸리고 가뭄에 씨앗을 뿌리는 자는 수확을 거둘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강의 목표는 뭐냐면 이 시장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위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0부부터 10부까지로 나눌 거예요. 0부는 가장 시장이 저평가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부는 진짜 꼭지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으나 이 0부에서 10부 동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노출도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순간이요. 내 통제를 벗어나는 돈이에요. 내가 오늘 삼성전자를 만약에 1,000만 원치를 샀다고 치자. 근데 이 1,000만 원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통제를 벗어난 거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노출도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자유자재로 조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하면 할수록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한 종목 사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방식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야. 뭔가 전문적으로 할 거면 여러분 그래도 전문적인 그 이론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투자의 본질은 뭡니까? 저희 예측합니까? 저희는 예측 안 해요. 예측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오늘 또 저희 태세 전환을 확 해버렸잖아. 갑자기 또 공격적으로 확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우산 빼서 갈 거 아니야. 그거 안 나가면 어떻게 돼? 감기에 걸리지. 또 우산은 항상 집에다가 준비는 해둬야 되지 않습니까? 막 가뭄이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씨앗 뿌려요. 식물이 자라지도 않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확을 거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말이 계속 오늘 나올 거예요. 총 노출 그로스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로스 익스포저라고 해서 현금 제외해서 얼마나 돈으로 뭔가 자산을 샀는가입니다. 해치도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으로 뭔가를 산 거 있잖아. 그게 전부 다 요 그로스 비중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포지션을 보면 롱 포지션이 있을 거고요. 보통은 우리가 주식을 사면 위쪽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잖아. 그게 롱 포지션이고 숏 포지션은 뭐예요? 아래쪽에 하락에 배팅하는 거잖아. 해지 같은 그런 자산들이 숏 포지션입니다. 근데 얘네 두 개를 전부 다 합친 값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 비중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순 노출인데요. 얼마나 내가 위험에 노출이 돼 있냐야. 내 자금 전체 뭔가를 산 금액 전체가 아니고 이 매수, 롱 포지션에다가 숏 포지션을 뺀 겁니다. 이게 바로 순 노출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출된 뭐 베타 민감도 이렇게 하는데 말이 어렵지. 그냥 딱 예시를 들면 편해요. 저희 실제 이제 서퍼분들이 항상 마지막에 보는 화면입니다. 네, 지금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중요한 거 몇 개는 다 뺐어요. 어쨌든 저희가 중국을 이렇게 많이 담고 있고 32% 있고 그 다음에 금 2%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이제 주식이란 말이야. 지금 보면 위험자산이 83%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주식을 사든 원자재 ETF를 사든 중국 ETF를 사든 뭔가를 산 거. 얘가 이제 롱 포지션이지. 얘가 83%다. 현금은 지금 4% 들고 있어요. 해지는 지금 13%를 하고 있어. 자, 이렇게 되면 그로스 비중이 몇이 될 것 같아요? 그로스 비중은 롱이랑 숏을 합친 겁니다. 자, 요거는 총 노출도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제외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위험자산 83에다가 그 다음에 해지가 지금 13%죠. 해지는 보통 인버스로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빅스까지 담고는 있는데 빅스는 이제 비중 계산을 할 때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차치하고 그거는 진짜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그건 됐고 83 플러스 13 해서 96%가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내 전체 자금에서 96%만큼 뭔가를 사뒀다 이거지. 자, 그러면 순 노출 비중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위험자산에다가 숏 포지션을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넷 비중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지금 위험자산 비중이 83%잖아. 여기에서 이제 숏 포지션을 빼는 거예요, 그냥. 빼기 13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70이죠. 쉽게 말하면 그로스 비중은 뭐냐면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고 안전자산이랑 해지를 합치면 되는 거고 넷 비중은 뭐냐면 위험자산이랑 해지를 그냥 빼면 되는 거야. 근데 서퍼님들이 직접 저랑 할 때는 넷 비중이 약간 다르죠. 그거는 빅스의 특이한 사항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야.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돼야지 뒤에가 지금 가능하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금 운용을 이제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위험자산이 있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 제일 여러분들이 접하기 쉽죠. 주식. 그 다음에 채권도 가능하고요. 원자재 같은 상품도 가능하고요. 요새는 달러도 ETF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환율에 대해서 그런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위험자산이야. 왜? 나의 통제를 벗어나잖아. 근데 보통은 우리가 주식을 많이 다루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주포입니다, 주포. 그러니까 공격할 때 쓰는 뭐 대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승장이 왔다. 그러니까 장이 좋다 막. 그러니까 주식 사놓으면 돈이 막 걸리잖아. 이게 위험자산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현금자산이 있어요. 그냥 주식 안 사면 현금이잖아. 근데 이 현금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얘가 이제 방패이기도 하고 실제로 약간 무기가 되기도 해요. 현금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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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다들 요즘에는 투자를 못해서 안달이잖아. 여러분들 지금 막 보면 계좌에 이제 현금이 남아있는 꼴을 못 볼 거예요. 무조건 끌고 모아가지고 소수점 지금 주식이라도 막 사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주라도 더 사야 되고, 몇백 원 남은 거 이거 가지고 동전주라도 뭔가 사고 싶어. 계좌에 현금이 있는 거를 지금 못 본다고요. 근데 현금은 여러분 매우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능 속의 진주를 사기 위한 대기자금.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내가 안 질 수 있는 포지션이야. 매우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지. 해지 자산이 있는데요. 해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인버스, 뭐 코스피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공매도도 그렇고 풋옵션도 해지 자산이 맞습니다. 저희 그 빅스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풋옵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해지 자산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해지 자산을 뭔가 사는 거 있지. 해지 자산을 사면 그것도 아까 그로스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자금을 계속 운용을 하는 거예요. 운용을 하면서 근데 이거는 숏을 사게 되니까 넷 비중이 빠르게 작아지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되게 전술적인 포지션입니다. 요렇게 이제 세 개로 나뉘게 돼요. 요즘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사기만 하면 거의 막 내려가 버리죠. 그럴 때는 여러분 현금 자산을 많이 쌓든지 아니면 이 해지들을
좀 유지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요거 세 개가 막 조합이 돼 항상. 그러면 이제 하나 볼 건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시장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 바닥부터 고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를 이제 판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 바닥인데? 언제 도대체 고점인데?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측정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측정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뭐냐? 저희는 세 가지로 봅니다. 펀더멘탈, 그 다음에 유동성, 센티멘탈. 이 세 가지로 판단을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다른 요소를 집어 넣으셔도 괜찮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요거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미국 시장의 펀더멘털, 유동성, 센티멘털이 어느 정도 될까?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고 나서 투자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국 포지션이 있지만 사실상 제일 적죠. 왜? 미국은 고점에 제일 가까운 것 같거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한국도 근데 이제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괜찮은 데가 어디라? 중국이라. 중국은 미국, 한국만큼 고점은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포지션이 많고 그 다음이 한국이고 그 다음이 미국이죠. 펀더멘탈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 뭐 경제 상황 같은 것들.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업 실적이 대단하잖아. 어제는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그냥 또 막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실적이 나왔죠. 근데 이 펀더멘탈은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유동성이죠, 유동성. 유동성 같은 경우는 돈의 양입니다. 유동성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때가 언제요? 코로나 때요. 이때 당시에 실제로 갑자기 막 주가가 와 쏟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때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즉시 거의 제로 금리로 만들죠. 0%대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 일이 일어나요? 아니 기업의 펀더멘탈은 별 상관이 없어. 아니 돈 버는 거는 그대로 벌잖아. 그대로 돈 버는데 갑자기 시장이 쫙 빠졌다가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올라가는데 내내 무슨 경제학자들 나와가지고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000 가고 막 2200 뚫고 돌파하는데도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유동성이 중심이 되는 시장인 거라고. 그거를 파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주식 투자를 빨리 시작했겠지. 들어갔겠지. 근데 저 상황에서 계속 펀더멘탈만 따지는 사람들은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펀더멘탈만 보면 그런 사고가 터져. 이때 이제 쭉 오른 다음에 미국에서 2021년 말이었나? 그때부터 갑자기 금리를 막 급상승시키죠.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기 시작했었어요. 이 코로나 때는 핵심 요소가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금리 인상을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꺾인 거예요. 시장이 그냥 쫙 꺾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꺾여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지독하게 꺾였잖아. 이때는 유동성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뭔데? 지금은 펀더멘탈 시장이에요. 펀더멘탈 시장인데 좀 많이 갔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을 대하실 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정답이 없어. 그냥 나의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했다가 틀려보고 했다가 틀려보고 했다가 틀려보고 하면 점점점 시장이랑 맞아떨어져. 그게 이제 투자 실력이 늘어가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센티멘탈입니다. 센티멘탈은 이제 대중들의 심리, 그 다음에 낙관론이 막 나왔다가 또 비관론이 막 나왔다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폭등을 하는 날이 있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폭락을 하는 날이 있어. 그게 조울증 같은 거지. 근데 이런 시기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이 조금씩 될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펀더멘탈이 매우 좋습니다. 마이크론 어제 실적에서도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형제잖아. 막내가 실적이 그렇게 좋았어. 그러면 1, 2등은 실적이 더 얼마나 더 좋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가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막 갑자기 하이닉스가 오늘 10몇 프로가 올랐잖아요.
그렇게까지 오를 일인가? 센티멘탈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저희 홀로 트레이딩에서는 센티멘탈이 좌우하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요소들로 이제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만의 기준을 더 들어가도 돼요. 더 넣어가지고 시장의 바닥은 지금 한번 1부 정도 왔겠네. 아니면 뭐 9부 정도 왔겠네. 그런 판단을 내린단 말이지. 이제 시장 국면별로 여러분 얘네가 근데 그 작용하는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그냥 유동성이 다 잡아먹는 시장이었단 말이지. 그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EPS가 늘어났어요. 아니잖아. 아닌데 그냥 삼성전자가 몇 배가 가고 카카오가 몇 배가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왜? 유동성이 좌우했었거든, 그때는.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매번 달라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0에서 3부 정도. 그러니까 정말 바닥에서 생바닥에서 30% 정도 이제 올라가는 그 상태. 여기가 저평가 구간입니다. 저평가 구간에는요. 펀더멘탈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왜? 뭔가 시장에 돈도 없고요. 사람들이 막 주식에 별로 열광도 안 해. 사람들이 주식에 별 관심이 없다고. 이게 언제야? 작년 요맘때죠. 이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았습니까? 이때 안 좋았어. 별로 좋지도 않았어. 그냥 맨날 사이클로 그냥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국장 하면 바보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펀더멘탈을 기초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 성과가 잘 안 나요. 왜? 유동성도 별로 없고 센티멘탈도 매우 약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과가 잘 안 납니다. 그 다음에 3에서 이제 7부 딱 중간이죠, 중간. 여기가 골디락스인데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정말 좋아요. 작년에 뭐만 사면 막 오르고 막 그랬었잖아. 이때는 펀더멘탈의 비중도 적당히 차지하고 유동성도 적당히 차지하고 센티멘탈도 적당히 차지합니다. 얘네가 막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전부 다 잘 작동을 해. 그래서 이때가 돈 벌기가 되게 편합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되게 괜찮지. 근데 이제 7에서 10부가 있어요. 여기가 버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평가되는 구간인 거야. 아직 뭐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저평가로 돼요. 실적 나오면 저평가되고 퍼가 높아지나 싶다가 실적 나오면 또 낮아지고 계속 그러고 있지. 근데 이 구간은 여러분 펀더멘탈이 크게 중요는 안 해. 유동성 중요는 한데 크게 뭐 영향은 잘은 없어. 센티멘탈의 영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식의 특징은요. 7에서 10부 그냥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주식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카페를 가더라도 주식 얘기하고요. 어디 직장을 가더라도 부장님이 주식 얘기하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는데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시장입니다. 좀 지금 같지 않냐?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여기 국면이죠. 0에서 3부 국면입니다. 이때는 정말 그 생바닥 있잖아요. 동트기 전의 새벽. 정말 극도의 저평가 영역이에요. 이때는 주식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거의 다 겪었죠? 맞죠? 뭐 저랑 하시는 분들은 주식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걸 다 겪으셨잖아. 그렇죠? 코로나 전에도 그 생바닥까지 다 하셨고 코로나 버블 터지고 나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터지기 전까지도 투자하셨고 계속 관심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영역을 알 겁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라. 맞습니다. 겨울이 오면 항상 봄이 오잖아. 근데 문제가 이 겨울이라는 게 좀 길 수도 있어.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죠. 그러니까 버블장이 아니더라도 늘 기회가 온다는 거지. 펀더멘탈의 압도적인 우위. 그러니까 주가가 정말 싸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맨날 쌌잖아. 맨날 싼데 아무도 안 사니까 문제지.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 밸류에이션이 진짜 바닥인 거예요. 이때는 문제가 추세 추종도 안 통해. 추세가 나올랑 하다가 또 거꾸라지고. 왜? 유동성이나 심리가 너무나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든지 뭐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빨리 안 벌리거든. 그러니까 정말 그 기약 없는 횡보가 지속이 돼요. 관세 터지기 전 24년도 우리가 9월에 봤었으니까 9월부터
관제 터지기 전까지 한 몇 달 있었잖아요. 그 구간이 진짜 재미없었지. 정말 이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기간을 겪어낸 사람들만이 부자가 되죠. 근데 이때는 피곤합니다.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인내하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할 매집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딱히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월급 받고 돈 남는 걸로 좋은 주식 사놓고, 월급 받고 돈 남는 걸로 주식 사놓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로스 비중은 이때는 50%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크게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극도로 보수적인 거죠. 넷 비중 또한 50% 이하로 합니다. 현금을 넉넉히 들고 있어요. 주식을 별로 사지도 않고 뭐 해지를 뭐 크게 하지도 않아요. 아니 뭐 주식을 좀 사더라도 해지는 조금 많이 해놓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편한 거는 괜찮은 주식을 고른 다음에 매달 조금씩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지금 반도체 말고 왜 우리가 얘네는 매집이 다 돼 있습니다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금 0에서 3부 애들이거든. 그쪽 애들은 그냥 조금씩 사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풀 베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요렇게. 이거는 이제 성질이 되게 차분하신 분들이 잘하죠. 이때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사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을 버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긴 겨울을 지나고 나면요. 이제 3에서 7부 국면이 옵니다. 이때가 제일 좋아요. 이제 순풍에 도출 다는 시기고요. 대세 상승과 골디락스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제일 황금기예요. 코스피로 따지면 한 요 정도 구간이겠지? 여기 이제 2, 3천 정도 넘고 한 7천 정도 간 구간?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되게 편안했죠, 여러분. 막 크게 마음이 불편한 것도 없고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그 다음에 주제 수정이 정말 잘 먹히고 가치 투자한 경우도 굉장히 잘 먹히고 이때가 골디락스 구간인 거예요. 변동성도 그냥 뭐 크지도 않거든.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돈 벌어요. 가치 투자해도 돈 벌고 주제 수정해도 돈 벌고 단기 투자해도 돈 벌고 다 벌어. 뭔가 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적 괜찮은 것만 고르면 웬만하면 돈 버는 거지. 이때는 이제 완벽한 이중주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괜찮은 거에다가 뭔가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다. 중앙은행에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정정책. 요즘에는 정부의 재정정책 시대죠. 정부에서 뭔가 돈을 자꾸 푼다. 그 유동성들이 막 이제 합쳐져서 시장에 막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가치랑 주제 추종이 결합이 되면 훨씬 더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이때가 물 들어올 때 이제 노젓는 시기지. 이때는 놓치면 너무 아까워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때가 바로 빚내서 투자할 때야. 거침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전문 투자자들은 이때 레버리지까지 써요. 위험을 기꺼이 껴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바닥 부근에서 빚을 내는 거는 그건 좀 그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 여러분들 빚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몇 년 기다렸는데 안 가면 어떡해. 그럴 때 있거든. 근데 여기 3에서 7부가 바로 기회가 왔을 때 양동이를 갖다 대야 되는 시기예요.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막 여러분들 돌파했는데 그냥 갖다 잡으세요, 지르세요 막 제가 그랬잖아. 3주 엔터 요구간 기억나시죠? 이관에서 막 그냥 질러가지고 살아 있었어. 그 다음에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것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 여기 중간중간에 다 먹었죠. 이때는 그로스 비중이 여러분 50% 이상.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당연히 주식을 가득 사놓고 위험이 오면 해지도 당연히 사겠죠. 근데 이때는 빚을 내도 돼. 그래서 실제로 전문 투자자들은 이제 그로스 비중이 100% 이상이 돼. 에? 100% 이상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험자산이 80%, 현금이 10%, 해지가 10%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로스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그로스 비중은 80 더하기 해지 해서 90%가 되지. 넷 비중은 어떻게 돼요? 80 빼기 10% 해지 해가지고 70%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빚을 내는 거야. 빚을 내가지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더 급격히 늘리는 거예요. 50% 빚는다고 치자. 뭐 1억이면 여러분 5천 정도는 빚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식을 더 샀어. 그러면 위험자산의 비중이 130%가 되죠. 뭐 위험 오면 빚낸 거를 매도를 하든지 현금으로 해지를 쌓든지 그렇게 내 비중을 조절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그로스 비중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80 더하기 50이 되잖아. 그러면 그로스 비중이 140이 되고 내 비중도 훨씬 더 늘어나서 100%가 넘게 돼요. 이렇게. 이때가 이제 돈 벌기가 참 좋은 시기야.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이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때가 아닌데 빚을 열심히 내고 있지. 이때는 여러분 위험을 가장 많이 리스크를 져도 돼요. 그래서 내 비중도 50% 이상이 됩니다. 상승 방향에 그냥 올인하면 돼. 해지는 별로 할 일은 없어요. 저희도 작년에 생각해보면 해지를 아예 안 했잖아.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었어. 현금이 잘 없죠, 이때는. 작년에 생각해보면 현금이 잘 없었지, 우리도. 이때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주도주를 잡고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거 해야 돼요. 이때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넓게 해도 돼. 주도 업종들이 많이 나오거든. 조방원 가고 막 그랬을 때 있잖아. 이때 복리효과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럴 때 이제 현금 들고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그리고 이제 7에서 10부. 이때가 여러분 이제 광란의 댄스 파티입니다. 버블 나고 과열의 영역이에요. 이때의 특징들이 뭐냐면 센티멘탈이 폭주를 내. 그러니까 실적 있는 주식들도 올라가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아지고요. 또 실적 없는 테마주들도 막막막 나와.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 왜 뭐 전기차 관련 애들 있잖아.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것들. 걔들 막 이익도 별로 안 나오는데 인기 있어가지고 막 올라가고 그런 애들 많았어요. 뭐 전기차, 전기 비행기, 전기 오토바이 뭐 전부 다 갔거든. 그게 센티멘탈의 폭주야. 그때 테슬라가 이제 유상증자 하는데 사람들 좋아하잖아. 희한하죠. 악재가 그냥 다 호재가 되는 그런 시기요. 이때는 주식들이 그냥 미친 듯이 폭등을 합니다. 아직 요거는 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또 펀더멘탈이 있는 주식도요. 미래의 그 성장을 전부 다 선반영해버립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재 가치랑 주가가 괴리가 극대화가 돼요. 그 다음에 극심한 변동성이 나옵니다. 하루 만에 여러분 10% 내리고 하루 만에 10% 오르고 급등락을 반복해요. 불확실성이 아주 많아.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막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내렸다가 안 그래 지금? 이틀 전에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2% 가더니 어제는 또 10% 오르고 오늘은 또 5% 오르고 며칠 전에도 막 10% 오르고 며칠 전에는 막 10% 떨어지고 이러고 있잖아.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7에서 10%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잔치는 즐겨. 근데 음악이 멈추면 가장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구 옆에 춤춰야 돼요. 이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해지가 엄청 많았다고. 왜? 제일 먼저 탈출하려고. 근데 잔치가 계속 됐어. 그래서 오늘 해지 줄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엄청 높이고 또 춤추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 근데 이거를 다들 안 하지. 나중에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거야. 이때는 여러분 변동성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왔을 때 갑자기 풀베팅하고 위에 갔을 때 전부 다 팔아버리고 이게 말이 쉽지. 이거 한번 해봐봐. 안 되지. 귀신처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냉정함을 유지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로스 비중은 50% 이상이 돼. 왜냐하면 버블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안 들고 있기도 그래.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주식을 들고 있는 만큼 주식을 요만큼 들고 있다고 치자. 해치를 어느 정도 같이 인버스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이 상쇄가 되죠. 요만큼이 남잖아. 요만큼만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계좌가.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 변동성을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해지가 20%가 넘었잖아.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들고 있어. 10% 넘게 들고 있다고. 변동성에 안 휘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은 별로 없고요. 그로스 비중은 많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넷 비중은 되게 적어야 돼. 주식도 많이 들고 있는데 해지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야. 요 정도만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되면 확 줄여버리기도 하고 또다시 위험이 오면 확 늘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의 변동성에 안 휘둘리게 돼요. 또 내가 함부로 주식 팔잖아? 다시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하이닉스 이거 300만 원 거의 다 왔는데 이거 살 수 있어요? 잘 못 사요.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 뇌동매매가 정말 잦아져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한번 까딱하면 그냥 스치면 그냥 팔 잘리는 정도야 지금은. 하루아침에 레버리지랑 고버스 같은 게 막 20%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버리잖아. 근데 거기다가 몰빵을 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지.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변동성을 낮추시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근데 좀 힘들어요. 내 마음은 자꾸 지르고 싶거든. 손실도 막 나고 있고. 근데 그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승자가 돼.
총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0에서 3부 바닥에서 이제 뭔가 시장이 꿈틀꿈틀거릴 때 그때는 그로스 비중도 낮게 하고 넷 비중도 낮게 3에서 7부가 옵니다. 빛을 낼 거면 이때 내라고 왜 지금 내고 있는겨? 이때는 그로스 비중도 높게 그 다음에 해지도 별로 안 하니까요. 넷 비중도 높게 7에서 10부에서는 그로스 비중은 높게 돼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근데 넷 비중은 낮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제까지는 넷 비중이 한 30 몇 프로 됐었거든요. 오늘은 확 늘려버렸어요. 60% 이상으로. 저희는 대응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 또 다음 주 되면 갑자기 넷 비중도 낮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 단계를 거치면서 투자에 실패합니다. 뭐 지각생이 가장 무거운 책가방을 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이 장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그러니까 늘 관찰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언젠가 부자가 돼. 늘 그랬어. 근데 0에서 3부는 바닥을 외면합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다 떠나 그냥. 예. 근데 그때도 여러분 다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반도체가 지금 난리인데 2024년도에도 10배짜리 나는 반도체들이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잘. 그때 관심이 없으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주식 관심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때 2차전지 10배 나오고 반도체 쪽도 10배씩 나왔거든. 문제는 이제 이때 손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에서 7부에 이때 이제 전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도 쓰고 비중을 엄청나게 높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손절하고 공포감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경만 하고 혹은 조금만 하는 거지. 큰 수익을 놓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7에서 10부가 온다. 광기의 장이잖아. 지금. 이때 이제 포모가 와요. 와, 뭐지? 뉴스 보니까 저 사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몇십억 벌었다던데, 몇백억 벌었다는데, 신용 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용이나 미수도 넣고, 대출도 넣고, 예금 적금 다 깨고,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영원을 끌어모으는 거야. 내가 부동산도 못 샀으니까 나는 주식으로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역사적 꼭대기에서 최대 비중으로 진입을 해요. 그러나서 영구 파산을 해. 또다시 시장은 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이 어딘지는 몰라요, 여러분. 저희는 한 8에서 9부 정도로 본단 말이야. 그 정도로 보는데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생각이 조금 변했어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쭉 간다 싶었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지금 증명한 게 뭐냐면 각도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지금 증명을 했어.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냥 펀더멘털 반영해가지고 더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거는 여러분 지금은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고 뭔들 다 좋지만 이거는 하면은 안 돼.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 아니 뭐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오늘 뭐 돌파하고 왔는데 그거 지르면 안 돼요. 내일 떨어지면 어떡할래? 시장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뭔가 항상 터져요. 오늘은 또 저 베네수엘라입니까? 구레고리 쪽 나라들한테 또 지진이 일어났다며. 예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있었어. 그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긴 하지.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가자.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대량 매집 돼 있는데 시세 안 난 애들이 있어. 그런 거 사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올라갈 때 포지션 확대하고 7에서 10단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위험을 좀 계속 조심을 해야 된다고. 투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길은 걷지는 말자. 마지막에 레버리지는 진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 부럽지. 운으로 돈 벌면 부럽잖아요. 근데 운으로 버는 거랑 실력으로 버는 거랑은 달라. 내가 진짜 운으로 벌고 싶다. 난 인생 모르겠다. 내 인생 그냥 너무 암울하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말래. 아, 그러면 레버리지 써가지고 저 질러 그냥. 근데 저는 이제 홀로 트레이딩에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투자하는 거예요. 평생 투자하는데 레버리지 써야 될 때를 알아야 돼. 레버리지 안 써야 될 때도 알아야 돼. 그걸 하면 좋겠어. 자, 그래서 공포를 느낄 때는 기관은 매집하고 대중이 환호할 때는 기관은 출구를 향한다.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저평가 됐을 때는 대충 알잖아. 투자 좀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뉴스에서 막 극단적인 얘기가 나와. 그 다음 빅스도 막 엄청나게 오르고 그 관세 났을 때 있죠. 그때 빅스가 그냥 치솟아서 버렸잖아.
PBR, PER 이런 지표들이 그냥 아주 낮습니다. 이런 거 보고 그냥 하면 돼. 골디락스 때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속으로 나요. 주대 썩태들이 많고 수급도 좋고. 과열 신호는 IPO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신규 상장주를 공모하고 싶어서 코로나 때 그랬지. 막 그 몇천만 원 넣어가지고 한 주 받고 그딱 상장되는 날 바로 팔고 그래서 치킨값 벌고 주변에서 주식 자랑이 들리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동시에 잘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여러분 수백 퍼센트 수익률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죠. 영구 퇴출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도박장 성격을 띌 때도 있고요. 도박장이 아닐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잘못하다가 영구 퇴출되면 안 돼. 돈을 못 벌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다음 기회가 또 있다고요. 돈이 있으면. 근데 돈이 없어지잖아? 확 불었다가 확 날아가는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야. 자금 관리가 안 되면 여러분 영구 퇴출 당합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특히나 은퇴자금이나 그런 것들 있지. 제가 나이가 많으신 이제 분들은 반드시 뭐 어떻게 하라고 해. 여러분들 한 3년, 5년 생활할 돈을 빼놓으라고 하잖아. 왜? 시장에 갑자기 뭔 일 터지면 어떡해. 첫 번째 룰은 뭐예요?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이게 손절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금을 전부 다 잃지 마라 그 얘기야. 두 번째 룰도 이거를 잃지 마라.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살아만 있으면 돼. 살아만 있으면. 결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투자를 합니다. 맞죠? 근데 많이 벌 때는 3에서 7부 사이에요. 3월에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도 제가 이제 4월에 서퍼 1기 분들한테는 말씀드렸죠. 돈 좀 벌 거라고 4월에. 그때는 돈을 버는 기술을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 7에서 10부야. 이때는 여러분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폭락장을 잘 대비하세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잘 못해. 왜? 이번에 역사상 없는 폭등장이 벌어지고 있죠. 반대 일이 똑같이 벌어질 거야.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다음에 올 거예요.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기술들은 다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요거에 대한 내용은 잘 없어.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보거든. 조회수 안 나오니까 안 찍지. 근데 그냥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맨날 찍는 거예요. 맨날 이 얘기 하는 거야.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아야지 여러분 복리의 찬란한 기적이 선물로 온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저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반도체 보니까 너무 배 아파요. 직장에 가니까 맨날 반도체 얘기하고 있어. 근데 굳이 그 남 말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반도체 쪽에 완전 쏠림 현상이잖아. 저희는 여기에 맞게 그냥 투자는 하고 있지만 혹시 이걸 못했다. 아니, 반도체만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미래를 한번 상상해봐요. 10년 내내 삼전 닉스만 갈까? 10년 뒤에 이제 우리 지팡이 짚고 막 아니면 이제 흰머리 좀 나고 주름살 좀 이렇게 뜨 해가지고 너울쌤 삼성전자가 이제 벌써 이제 한 500만 전자 닉스는 얼마 가는 거야 그러면 2천만 닉스 이럴 것 같아? 10년 뒤에도? 여러분 아니에요. 걱정 말라고. 조금만 우리가 시계열을 넓혀서 생각해 보자고. 저희 연금에 지금 이 HBM 반도체가 있잖아요. 얘가 지금 수익률이 장난이 아닐 거야. 이거 오늘 또 고점이잖아.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100%안 났나? 여러분? 이것도 수익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얘가 영원히 갈 것 같냐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아직 못 하셨던 분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일단 좀 배우면 좋겠다. 진지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여기 반도체에 지금 쏠려 있는 돈들 있잖아. 얘네가 언젠가 이제 다른 데로 가겠지. 다른 데로 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갈 것 같아? 여기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쏠렸잖아. 딴 데로 하나도 안 쏠리잖아. 로봇으로 간다고 쳐봐봐. 저희 로봇 준비하고 있잖아요. 걔네가 가기 시작하면 텐베거가 나온다고. 마지막이네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생존이고 전략이다. 올해 살아남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 목표는 올해 서퍼분들 사고 안 나고 다 잘 챙기는 거야. 왜? 그래야지 자금 잘 아껴가지고 다음에 또 굴려고 그럴 수 있거든. 알겠죠? 혹시나 같이 하실 분들은 지금 모집 중입니다. 여기 카카오톡 고객센터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드넓은 금융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너울 소진이었습니다. 그러면 6월 월간 세미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